네, 이번 시간에는 소위 퇴고와 관련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퇴고라고 하는 것은 그 고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흔히들 이제 글을 완성한 다음에 소위 초고를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 고쳤을까 뭐 이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문학적인 어떤 글을 쓸 때는 실제로 이제 뭐 민다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두드린다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작품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달라지니까 사실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어떤 대표적으로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의 하나하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소위 실용분석에서는 이렇게 민다, 두드린다, 뭐 이것들 중에 뭘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애초에 의도한 대로 실제로 글이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퇴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쳐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개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점검하기, 확인하기 뭐 이런 정도로 개념을 규정을 하는 것이 오늘날에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초에 글쓰기 시작할 때 계획 단계에서 의도한 것이 실제로 내가 집필을 한 어떤 원고가 그것이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 원고에 나의 의도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퇴고하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고와 구호규범 첫 번째의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고의 의미 및 역할을 이해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초고를 의도대로 퇴고할 수 있다. 의도를 살려서 다듬어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퇴고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기도 했고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이렇게 고쳐 쓰기를 반복할수록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흔히들 있었고요. 또 그것을 아직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점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퇴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요령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고는 글이 내가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부족함이 있다면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글을 쓸 때 애초에 계획하기 단계, 설계 단계에서 이런 주제로 써야지 그리고 독자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써야지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실제로 이제 재료를 모으고 그 계획을 작성해서 이렇게 문단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완성된 글이 애초에 설계했던 것과 설계도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의도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이라든지 표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듬고 오류를 고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기법이나 뭐 문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미루고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요령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완성된 원고를 초고라고 했을 때 그 초고를 점검해서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령이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 원고를 쓸 때 애초에 주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가.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초에 이 내용을 써야지 라고 계획했던 그것이 되겠죠. 그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독자에게 적합하게 표현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점검을 우선 해야 되겠죠.
점검을 했을 때, 처음에 의도대로 잘 되었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뭐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필요가 적어질 테고요. 이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제, 목적, 독자 부분이 점검이 되었다면 그 이후 단계로 문단과 문장, 어휘의 적절성 이런 부분을 형식과 내용면에서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단을 구성할 때는 당연히 이제 통일성 있는 문단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그것과 함께 이제 긴밀성이나 완결성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문장에 혹시 이제 비문이 있는가, 너무 길어졌는가,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된 문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좀 확인을 하고, 그 문장과 어휘가 국어 규범의 표준어 규정이나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뭐 한글로 로마자 표기법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현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큰 것부터 먼저 보고 마지막 단계로 표기법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읽어보죠. 원고지 척하는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 만들어서 쓴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야 할 경우에도 척하는 띄어쓰지 않습니다. 문장 부호도 원점이나 반점, 가운데점 등을 적절하게 써야 해요. 한글만 2바이트로 처리되기 때문에 영문자나 숫자는 원고지 한 칸에 2글자씩 쓰자,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한 문단에서 통일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점검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쓴다, 안 씁니다, 써야 해요, 쓰자, 이렇게 이제 그 문장의 기술 형태, 서술의 형태가 다르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 형태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 쓴다 형태로 바로 잡든지 동일하든지 아니면 씁니다의 형식으로 동일하든지 하는 기본적인 어떤 형식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을 쓰거나 다른 자료들을 가져다 쓸 경우에 원래 원자료에서 서술의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 인용해서 내가 작성하는 문서의 한 부분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서술의 형태 부분을 꼭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직접 인용의 형태로 해서 큰 따옴표 안에 넣는다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본문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서술의 형태를 통일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고지 척하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만 들여서 쓴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서야 할 경우에도 척하는 들여서지 않는다. 원점, 반점, 가운데점도 적절하게 쓴다. 영문자나 숫자는 한 칸에 2글자를 쓴다. 이렇게 서술의 형태, 문장의 기술 형식을 통일하는 것이 좀 확인해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확인할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내용이 정보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데 분량만 늘어나는 이런 경우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퇴고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원고를 고치는 첫째 요령은 주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주제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문단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와 문단을 확인했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한다. 문장에 주목하여서 문법적인 오류나 의미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주제와 문단 그리고 문장을 점검했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았다.
어휘의 표기가 바른지,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글 전체의 문단, 문장, 어휘의 퇴고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 예시는 조금은 이제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소위 군더더기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는데, 특히 글을 쓸 때는 이런 군더더기 표현들을 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것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내용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독자들에게는 어떤 읽기에서 훨씬 더 부담을 주게 되고,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고 시간도 많이 쓰게 되고 오해의 가능성도 오히려 더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읽는 과정에서 턱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 그 운전을 할 때도 골목길이나 이런 쪽에 과속 방지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턱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때랑 그런 턱들이 여러 군데 있는 어떤 골목길을 달릴 때의 어떤 운전 효율 이런 부분을 보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그냥 달리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자의 어떤 독해 과정을 자동차 운전이라고 본다면 그냥 한 번에 샥 달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줄여두는 그런 깔끔하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 중심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퇴고 요령과 관련해서 9개의 문장이 지금 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죠. 퇴고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첫째 요령이 주제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단을 확인한다. 그리고 문장을 점검한다. 그리고 어휘를 점검한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죠. 첫 번째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걸 했다면 다음번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이걸 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것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다 군더더기 표현이 되겠다. 9개의 문장이었는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4개의 문장으로 실질적인 내용만 뽑아서 이렇게 재구성을 할 수 있겠다. 퇴고를 할 때의 요령은 첫째, 주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문단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셋째, 문장에 주목하여 문법적인 오류나 의미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넷째, 의외의 표기가 바른지,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하면 훨씬 더 독해하는 입장, 독자들 입장에서도 선명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고하는 요령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모든 글에서 일단 초고가 완성이 되면 이것을 한번 이런 순서대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를 확인한다. 문단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문장의 규범과 의미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의의 표기와 의미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조금 과장된 얘기는 하지만 생활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엄마가 이야기하려고 한다. 엄마 말 잘 듣고 듣는 즉시 실행에 옮겨주면 정말 좋겠다. 너를 위해서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지금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일어나서 밥 먹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라, 뭐 철수야 밥 먹어라, 뭐 영희야 일어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흔히들 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뭐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이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일어나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상식적이죠. 이거를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잘 듣고 들어주면 좋겠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다. 잘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일어나서 밥 먹으라 앞에 있는 이 네 줄 반에 걸쳐서 진행되는 요것은 없어도 되는 말이라는 거죠. 군더더기다. 글 쓸 때 특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겠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텍스트가 된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초고 작성 단계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면서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퇴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퇴고의 과정에서 이런 간결성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선명하게 내 의사가 표현되도록 구조를 좀 다듬는 것이 필요하겠다. 논리에 맞게 다시 쓰는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인 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게 변한 폐가 공개됐다. 담배를 피운 사람의 폐다.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자. 이렇게 지금 된 글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폐가 공개되었다. 뭐 인체박물 발행하니까 폐가 검게 된 경우, 폐가 실물이 공개되었다. 이것은 담배를 피운 사람의 폐다. 그 담배 때문에 폐가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자.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것이 상식적이죠. 검게 변한 폐가 공개되었다. 이것은 담배 때문이다. 그러니 담배를 피우지 말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더 어떤 견고한 논리 구조를 가진 표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 위에 것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엇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것을 특히 잡아주어야겠다. 이것은 한 개 문장 단위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세 개의 문단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이 마지막 문단 이것을 이렇게 담배를 피우지 말자 혹은 금연하자 뭐 이런 표현으로 한 문단의 내용을 바꾸는 이건 고치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경우에도 검게 변한 폐가 공개가 되었다. 이것은 간접 흡연을 한 사람의 폐다. 그러니까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워서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주장을 펼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의 어떤 논리를 전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문단 혹은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간접 흡연이라는 것을 넣어서 논의를 전개를 하면 되겠죠. 배가 검게 변한 사람의 어떤 배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담배를 핀 사람의 배가 아니라 간접 흡연을 한 사람의 배다. 그러니까 간접 흡연도 정말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자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어쨌든 자기의 의도가 A 앞에 것처럼 바꾸는 것이 더 부합하는 건지 지금 것처럼 바꾸는 것이 더 부합한 건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의 의도를 살리도록 논리를 견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퇴고 단계에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전기 사용이 급격히 늘었다. 수돗물 사용량도 증가했다. 휘발유 소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충전 에너지 개발이 늘어났다. 모두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전기 사용, 수돗물 사용, 휘발유 소비 이와 청정 에너지 개발은 사실은 한 묶음으로 묶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게 한 문단 안에 이렇게 묶였을 수도 있고 이것이 각각 4개의 문단이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전기 사용, 수돗물 사용, 휘발유 소비와 같은 것들을 한 묶음, 그리고 뭐 청정 에너지 개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묶음이 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이런 것을 퇴고 단계에서 점검을 해서 배열을 바꾸는 그 디스플레이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겠죠. 이거 말하자면 전기용품, 뭐 주방용품 옆에 뭐 스포츠용품이 함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분리해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식에 부합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독해 과정에서의 오해의 가능성도 또 줄여주겠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 사용이 급격히 늘었다. 수돗물 사용량도 증가했다. 휘발유 소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가스 사용량도 크게 늘었다. 뭐 이렇게 4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청정에너지 개발은 다른 묶음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지, 뭘 하나 넣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이런 경우를 다시 한번 보죠. 글을 쓸 때는 어문 규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주어와 서로가 호응되는 문장을 쓰도록 유의한다. 단어가 옳게 표현되었는지 사전을 찾아 확인한다. 문단의 배열이 논리적 맥락을 형성하는지 점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퇴고할 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을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독자의 독해 과정에서 이게 아주 쉽게 읽혀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의문 규정을 지키고 주술 호응 되는 문장, 그리고 단어, 그리고 문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 논리적인 흐름이 이렇게 좀 끊긴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시 배열 순서를 바꾸는 것이 독자에게 좀 더 친절한 그런 글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정해져 있는 답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뭐 이런 것이 한 계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글을 쓸 때는 문단의 배열이 논리적 맥락을 형성하는지 점검한다. 이렇게 큰 덩어리를 먼저 보고 그리고 주어와 수어가 호응되는 문장을 쓰도록 유의한다. 그리고 문장 단위를 보고 그리고 단어가 옳게 표현되었는지 의심되는 것은 또 분명하지 않은 것은 사전을 찾아서 확인한다. 이렇게 한다면 글 쓰고 나서 이렇게 퇴고 과정에서 우리는 문단의 배열이 논리적으로 맥락을 형성하였는지를 점검한다. 그리고 문장에서 주어와 수어가 호응이 잘 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단어의 표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뭐 이렇게 문단, 문장, 단어
이렇게 배열을 하면, 그런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독자들이 또 그런 순서대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에너지 소모를 덜 하면서 아,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되겠군,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다는 거죠. 어문 규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이 내용은 표기법과 관련된, 좁게 보면 표기법이고, 뭐 그 교본을 조금 넓게 보면 문법까지도 본다면 문장 이런 것들도 확 들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단, 문장, 단어 이렇게 하고 어문 규정을 생략해도 되겠고, 아니면 뭐 끝에 달아도 큰 부분 문제는 없겠습니다.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표기가 되었는지, 이것은 어문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문단, 문장, 단어, 그리고 어문 규정,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글 쓸 때 어문 규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단어가 옳게 표기되었는지 사전을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자. 이게 하나의 어떤 지침이 될 수 있겠죠. 요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 쓸 때 어문 규정, 그러니까 사전 찾아 확인, 그렇게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주어수로 호응이 되는 문장을 쓰고 있는지 살피고, 문단이 어떤 배열에 있어서 논리적인 맥락이 형성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문 규정은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호응과 맥락을, 주술 호응과 문단의 배열을 확인한다.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점검을 해 나가는 이런 요령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퇴고 요령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문단을 먼저 보고 다음에 문장을 보고 어휘를 확인하라,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퇴고 요령을 안내해도 좋겠고요. 앞의 내용이죠. 이렇게 해도 되겠고, 지금처럼 어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단어 표기를 우선 확인하라. 그리고 문장 단위의 어떤 주술 호응과 문단 단위의 어떤 논리적 맥락,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에 예시글처럼 어문 규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주술 호응하고 단어 표기하고 문단 배열하고 이렇게 뒤엉켜 있는 구조보다는 독자에게는 훨씬 더 쉽게 이해되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교정부의 사용법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뭐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 워드프레스 글쓰기에서는 사실은 그 중요성이 조금 이제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을 고칠 때, 원고지를 쓸 때라든지 할 때 이것을 지우거나 뭐 화이트지를 하지 않고,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이제 화이트 수정액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교정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때 사용되는 부호들인데요. 띄었을 때 이렇게 띄어쓰라 라고 표현하는 것, 그렇죠? 붙여쓰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직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한두 번 보면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낱말과 요 낱말 사이에 요런 표현들을 추가하도록 하자 할 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낱말을 추가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 글자를 요걸로 바꾸라고 할 때 길게 끌어서 거기다가 뭐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뭐 문장 형태로 길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길게 끌어서 할 때는 한두 글자가 아니라 이제 뭐 한 문장을 고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길게 표시 긋고 그 글자에 겹쳐서 긋고 그 위에다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순서를 바꾸어라, 뭐 대한민국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민국대학이라고 만약에 했다면, 민국대학이라고 했다면 그것을 이렇게 자리를 바꾸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글자 불필요한 글자가 있을 때 꼬리를 이렇게 두 겹으로 해서 하면 이 글자는 빼라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죠. 여기까지 내용과 여기 이어지는 내용은 줄을 바꾸어서 문단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표현일 때는 이렇게 계단 모양의 표시를 해서 여기서 소위 문단을 나누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줄을 바꿀 때 쓰는 것이고, 그리고 요것은 하나의 문단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앞줄에 이어서 쓰도록 하라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이어서 화살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그 글자 전체를 오른쪽으로 옮길 때, 전체를 왼쪽으로 밀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이 지점까지 글자 전체를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밀도록 하라.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않습니다를 않는다라고 할 때, 아까 문장 부호, 교정 부호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고치는 게 되어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척하는 이렇게 할 때는 띄어쓰기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문장을 앞 문장이 이어서 붙여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첨삭 좋은지, 교수자가 주로 이제 학생들에게 첨삭 지도를 할 때 어떤 점검의 기준, 평가 기준이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퇴고를 할 때는 점검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규범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의와 문장이 맞춤법과 문법에 맞게 표현되었는가, 그 간결성, 문장이 핵심 내용만으로 간결하게 표현되었는가, 군더더기가 없는가 이런 문제겠죠. 그리고 정확성, 문장이나 문단이 의도대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는가, 내 의도와 같이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이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객관성, 근거가 주로 주장하는 내용일 때 객관적이고 그게 사용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의 기준이 되겠고요. 그 일관성 부분에서 주제가 선명하게 구체적이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어떤 어긋남이 없이 일관된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휘 단계에서부터 문장 표현, 그리고 어떤 근거의 적절성, 그리고 논지의 일관성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 그런 기준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이렇게 또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자가 평가할 때는 평가 기준이 될 테고요. 자기 쓴 글을 직접 이렇게 점검을 할 때는 뭐 점검 기준, 소위 체크리스트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주장하는 글을 썼을 때겠죠. 설득하는 글이나 논설문이나 제안서나 이런 걸 쓸 때가 되겠습니다. 그 주장의 구체성, 글 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가 선명하게,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 글인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주 객관적으로 소위 팩트의 기준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논리가 합리적이고 전개가 유연하게 되고 있는가, 그 맥락의 논리성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내용의 진실성,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에 주장이나 근거에 오류나 거짓이 없는가, 그리고 그 표현이 어딘가에서 본 듯한 것이지 않고 그 사람의 개성이 묻어있는 창의적이고 또 내용이 새로움이 있는 그런 것인가, 그리고 읽을 가치가 있는 독자에게 유익한 내용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앞에서 봤던 것이나 요 간결성, 규범, 간결, 정확성, 객관성, 일관성 이렇게 이제 보는 어떤 방법이 짧은 글이나 이럴 때는 이런 걸로 점검을 할 수 있겠죠. 주로 이제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체성, 적절성, 논리성, 진실성, 창의성, 효용성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런 어떤 원칙에 잘 부합하는 글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내가 쓴 글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데 좀 기여할 수 있고 독자들이 내 글을 읽을 때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쉽게 읽고 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